한글 대장경을 비롯해 평생 역경불사에 매진했던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대강백 연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봉선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서역 구마라집 대사와 중원 현장법사의 역경 권력이 해동에서 화연했다며 월운 스님의 업적을 추모했습니다. 원효 성사 탄생지 제석사가 원효 스님 탄생 1406주기를 맞아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경기민요 보유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전승자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논란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폭염의 기세가 절정을 달하고 있습니다. 7, 8월 역대급 폭우가 예고되는 등 기후재앙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 관음종이 지구가 보내는 경고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글 대장경을 비롯해 평생 역경불사에 매진했던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대강백 연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서역 구마라집 대사와 중원 현장법사의 역경 권력이 해동에서 다시 화연했다며 월운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내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일은 내가 정신만 차리면 10번이고 20번이고 스위치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한 가지 스위치 키면은 다른 데가 다 켜져. 왜냐? 근원이 같기 때문에. 요게 불법이야.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대강백 시대의 역경보살 월운당 해룡대강백 연결식이 어제 봉선사 청풍로에서 봉선문도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내도하듯 비가 운악산을 흠뻑 적신 가운데 의장 구령 자광대종사 등 원로의원 스님들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종회 의원 등이 참석해 추모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글 대장경을 비롯해 한평생 역경불사에 매진한 월운 스님을 구마라집 대사와 현장법사로 비유하며 업적을 기렸습니다. 서역 구마라집 대사와 중원 현장법사의 역경 원력이 해동에서 다시 화연하시니 두 나라의 역경보살께서 이구동성으로 청출어람이라고 하면서 환희하셨을 것입니다. 종정이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삼장을 떠나지 않고 정진했던 수행자라고 기억했습니다. 열애께서 그러하셨듯이 평생 삼장을 연찬하시고 역경에 힘쓰셨으며 후진양성을 쉼없는 정진을 계속하시다.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한 시대의 포교와 성가 교육을 이끌었던 스님의 모습이 후학들에게 새로운 등불이 되고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흔적 없는 열반의 자리에 드셨지만은 스님께서는 이루신 포교의 성가 교육으로 남겨진 여운은 이곳 사부대중의 마음속에 여전히 상속되어 또 다른 해탈로 이끄는 도사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대독한 조전을 통해 매일같이 부처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던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정진하여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과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정도스님은 월운 스님이 열어준 길을 따라 묵묵히 일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 곁에 늘 바람으로 그늘로 존재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전 조계종 원로의장 미룬 부림 대종사와 문도 대표 철한 스님은 월운 스님의 유흥과 가르침을 전하며 서리빨같이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광의 여의주 보따리를 쓰려면
물과 같은 마음으로 써야 평생 쓸 수 있지. 물과 같은 마음이 아니면 금방 없어져 버린다. 그게 다 워론 스님 부탁입니다. 워룬 스님을 추모하는 만장이 앞선 가운데 사부대중은 스님의 법구를 따라 온기가 남아있는 다경실에서 청풍로를 지나 일주문에서 잠시 멈춘 뒤 노제를 지냈습니다. 연박과 연못 등을 거친 법구는 다비장으로 이윤됐고 사부대중은 두 손 모아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노구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다경실 컴퓨터실에서 직접 고문서 교정을 하고 자판으로 입력했던 워룬 스님. 시대의 구마라집이자 현장이었던 워룬 스님의 문자살이 한글 대장경은 여전히 일천강을 비추면서 사바세계를 밝힐 것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원효 성사 탄생지 경산 제석사가 성사탄신 1406주기 달해제를 봉행하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원효성사 탄생지로 알려진 경산 제석사가 어제 경내 원효성사전 앞에서 원효성사 탄신 1406주기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이 비가 이 대지를 적시면서 만물이 성장하게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통, 괴로움 다 소멸되었으면 하는 추공과 함께 원효성사 탄신일에 맞춰 열린 달해제에는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 회주 돈명대종사, 주지 덕조스님과 은혜사 사부대중, 조현일 경산시장 등이 참석해 성사의 일심 화쟁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원효 성사께서 이곳에서 나셨다가 또 무예의 몸부림으로 저희 민족 불교를 위해서 일생을 사시다 가셨는데 그 뜻을 우리 달해제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헌달을 시작으로 사부대중의 대성예문 낭독, 운문사 승가대학 학감 영덕스님의 시로 쓴 원효행장 낭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는 민족의 스승인 원효성사 탄생지 제석사를 성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우리 조상을, 선녀를, 또 위대한 스승을 우리 경산에서 또 바로 그 터가 여기라는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건 성지 중의 성지다. 달해제에 앞서 제석사 원효학술대회 일환으로 열린 제1회 무예 청년 토론 배틀 원효 청년을 말하다 시상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제 경산이 우리 원효 성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고뇌를 조금 탈피하지 않을까. 무예 토론회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배틀 토론을 보고 와, 수준이 이 정도 될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수상하신 분들 축하를 드리는데 경산 제석사는 매년 원효 성사 탄신일을 기점으로 성사의 가르침을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를 통해 제2의 원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구례 화엄사가 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이자 화엄사 조실이었던 해광당 종산대종사 3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화엄문도 문장 종국스님을 비롯해 주지 덕문스님 등 본말사 대중이 지난 20일 종산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추모제는 분향과 헌다, 행장소개, 추모 입정, 헌화, 종국스님 추도사, 덕문스님 인사말 순으로 봉행됐습니다. 이후 화엄사 사부대중은 경내 화엄원에서 불기 2567년 계묘년 하한거 포설법회를 봉행하고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6월 17일 중국 티베트 라사에서 열린 제5회 관광문화 국제박람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어제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인권 문제 현장에 참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티베트 라사 관광문화 국제박람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국내 부정적 여론을 모른다. 인권 문제는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전후 맥락을 모르고 들었을 때 지금은 마치 티베트에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종회는 도종환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탄압의 저항에 분신한 모든 영령들과 지금도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민요 보유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전승자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과 근거 없는 유파 부정을 두고 전승자들의 이의 제기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현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논란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은 심사위원의 적법성과 유파 부정의 정당성입니다. 두 논란의 중심은 무형문화재위원장인 김영훈 국립국악원장이 2009년 작성한 중요 무형문화재 개인 종목 음악 분야 전승 활성화 학술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데 대해 적법한지 문화재청에 직접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세 분의 보유자가 복수로 인정된 거지 유파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출발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유파가 보유자 인정 조사에 미쳤던 영향은 전혀 없거든요. 해당 보고서 내용이 이번 보유자 인정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BTN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2012년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 판결문입니다. 2005년 묵개월 명창이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보유자로 물러나며 보유자 추가 인정 논의가 진행됐고 당시에도 유파 인정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이 2009년에 한국국악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물이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훈 위원장의 보고서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그러면 위주로 선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파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논란이 됐어요. 묵개월 선생님이 이제 후계자를 지정을 함에 있어서 명예 보유자로 이제 물러나시고 지정을 하시려고 했을 때 문화재청과 조금 갈등을 빚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 그러면 이제 문화재청이 요거를 용역을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된 거였어요. 10여 년 전에도 경기민요 유파 논란이 발생했고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연구 용역이 진행됐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적인 해석으로 문화재청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안비취, 묵개월, 이은주 보유자로 이어지는 세 개의 유파를 부정하고 경기민요에는 유파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체가 처음에 75년에 인정될 때 유파별로 인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파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문화재청은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줄곧 경기민요에는 유파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민요 전승자 측은 심사위원이자 문화재위원장인 김영훈 국립국악원장이 작성한 중요 무형문화재 개인 종목 음악 분야 전승 활성화 학술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경기민요에는 유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BTN과의 통화에서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심사위원의 정당성도 유파 부정의 근거도 어느 하나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겁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폭염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7, 8월엔 역대급 폭우도 예고되는 등 기후재앙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에 관음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폭염이 기세를 더한 오후, 관세음 환경사랑 스님과 회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시민들의 경각심을 깨우고 기후 위기를 막을 실천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뙤약볕에서 목탁을 치며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거리의 사람들과 동대문 일대 가게 상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환경이라는 문제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 어느 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역과 종교 단체하고 시민 단체들이 같이 합심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 심각한 사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돼서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낙산 묘각사를 출발한 회원들은 동대문을 거쳐 광장시장을 돌아오며 3시간에 걸쳐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지구는 시원하게를 외치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진행한 환경 캠페인은 벌써 15회째입니다. 손님들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죠. 그리고 세탁기 같은 거 오지게나 많이 써야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도 세제라든가 뭐 이런 거 놀러 갔을 때도 많이 안 합니다. 2019년 관음종 산하 환경단체로 설립한 관세음 환경사랑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사찰과 가정에서 실천하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2021년에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기후재난 극복에 적극 나섰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함으로써 하고 나면은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없지만 기분이 되게 이렇게 뿌듯하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창립 5주년을 맞아 채식 동료를 위해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콩고기 시식회와 요리 경연대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많지만 우선 20년, 30년 뒤에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닥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뭔가 변화를 계획하고 같이 실천해 나가는. 기록적인 폭염, 역대급 폭우가 예고되는 등 기후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관세음 환경사랑은 작은 날개짓이 기후위기 극복이란 나비 효과로 돌아오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마음 선언이 근현대 한국 불교에 큰 자취를 남긴 6비구니 선사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7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주요 내용을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의 첫 주제는 복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이었습니다.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장 해달 스님은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복려관 스님의 생애를 조명했습니다. 해달 스님은 복려관 스님이 창건한 관음사와 성내 포교당, 법정사가 근대 제주불교, 중흥을 견인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사는 제주 항일운동의 발상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복려관 스님의 생애가 지금의 제주불교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복려관 스님을 지탱해 줬던 것은 뭐냐? 관음신앙입니다. 그러면 복려관 스님의 관음신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수모와 핍박이 많았습니다. 아까 1908년에는 안에 계셨는데 밖에서 불을 질러버렸고요. 1912년에는 돌팔매질까지 당합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대행선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 담연당 선경의 선사상, 김일엽 스님의 선사상 등 비구니 스님들의 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은영 스님의 생애를 통해 보문종 창종의 의, 가지산 성남사 이동 스님의 삶과 사상 등 후학들이 기억하는 비구니 선사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대행선 연구원장 해선 스님은 학술 대회를 맞아 출간한 책 주인공 그냥 갈 순 없잖아에 대해 설명하며 학술 대회를 회양했습니다. 주인공 자성부를 깨달아서 자유인이 되고 세상 만물 만생이 한마음임을 체득하여 우리 모두가 싱그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 스님은 6분의 비구니 선사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한 사부대중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떠한 격변의 세월을 사셨을지 이 자리에 계신 대중은 아마도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겪으시면서 오로지 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교화하기 위해 힘쓰시고 자비로 이끄셨던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불교 중흥을 이끌어낸 비구니 스님들의 생애가 후학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수덕이 운영하는 안면도 노인복지관이 개관 3주년을 기해 복지관 발전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면도 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도계종 홍성주지협의회장 경보스님, 공덕사 회주 혜연스님, 간어람 주지 정경스님, 안면도 노인복지관장 태민스님,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3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복지관장 태민 스님은 함께 하는데 한계는 없다는 마음으로 복지관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어르신의 행복에 노력을 아끼지 말길 당부했습니다. 남해 삼동면 물건리 물건방조 어부림 인근에 미륵보살을 모신 미륵암이 지난 20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남해 독일마을 아래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은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 공양과 문화체험을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청운 스님은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 나눔과 이웃 돕기,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삼동면과 물건리 일대 30여 어르신에게 여름 보양식을 공양 올리는 한편 한려 해상국립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 체험 행사를 벌였습니다. 불교 소재의 다양한 서양화 작품을 그려온 중견화가 연당 최연현 작가의 25번째 전시회가 진주 문화제작소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전시회 주제는 명상화로 풍경과 물고기, 배구도 연꽃 등 불자들에게 친숙한 소재로 깨달음과 자비심을 담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미술교사와 대학 강사로 후학을 지도해온 최연현 작가는 조계종 달력에 작품을 소개한 바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갤러리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어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산사, 바람이 전하는 말, 끽다거, 산사유정, 무상도에 피는 꽃, 비나리 등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6월 셋째 주 주간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선사가 전주 지역 유사포교당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스리랑카 도심 한복판에는 열애종 창종주인 인왕스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유사포교당인 떴다방이 불자들을 유혹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선사가 전주 지역 유사포교당 실태를 파악해 전북 불교 재가 불자들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산사는 유사포교당의 형태가 비불교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불자들과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불교 위상 실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스리랑카 도심 한복판에는 열애종 창종주 인왕스님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열애종 창종주 인왕스님의 동상 조성은 스리랑카 아마라 프라종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인데요. 내전과 식민 통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스리랑카는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뒤 불교 중흥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라 프라종의 담마누카 스님이 열애종의 도움을 요청했고 인왕 스님이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이를 계기로 두 스님 간 교류가 시작됐는데요. 스님 간 왕래 차원을 넘어 종단 간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스리랑카 파나두라 도심에 조성된 열애종 창종주 인왕 스님의 동상은 열애종과 아마라 프라종의 끈끈한 인연을 상징하며 한국 불교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주간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